그리고 이제 그 어제 TV 토론 그 봤다 그랬는데 그래도 기사는 안 썼지만 좀 눈에 가는 부분은 좀 어떤 대목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셨던 1호 공약, 1호 이게 이제 공약. 사실 네. 가장 주목됐던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이제 이현주 의원하고 텔레그램 한 메시지. 정부 네. 인사가 누구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잖아요. 이제 요거 공방도 좀 주목이 될 만했는데 네. 다만 다 나왔던 내용들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이제 예견된 질문인 것처럼 피해가기를 자신 있으면 근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사실은 명확한 근거는 이현주 의원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소문은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기간에 어떤 이슈로 붙었다.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작업을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당대회 쟁점이 됐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 가지 있다라고 신중하게 보시면 될 것 쓰네. 같아요. 예, 그냥 양쪽 있기 입장을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지 이걸 뭐 확인하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가장 흥분했던 대목은 이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요렇게 물으니까 정청래 후보가 사람을 무시하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요거를 무시하는 그 언사로 좀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종일관 좀 짜증과 열패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 토론회를 보시면요, 누가 지금 이기고 있고 지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요. 아 레이스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계속 좀 이제 예민하고, 그냥 이 구역의 고슴도치입니다. 그냥 너무 짜증이 많이 있으시고, 오히려 김민석 후보는 되게 고요한 저수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러냐 뭐 이런 거고, 아까 같은 이제 네거티브 요인들, 뭐 텔레그램이나 뭐 예전에 정치자금법 이런 것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천 때 나왔던 인사청문회 세게 때. 물어봤어요 그것도. 근데 예. 그것도 이제 다 준비돼 있다는 듯이 배팅볼처럼 이제 쳤어요. 그냥 여유 있게 받아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민석 후보 쪽으로 완전 분위기가 넘어간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 캠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통화를 통해서도 이 캠프가 수세에 몰려 있다 혹은 공세적으로 지금 굉장히 있다 아니면 굉장히 여유롭다 이런 게 느껴질 텐데 솔직히 제일 근자의 통화를 해봤으니까 캠프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새 후보 캠프.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쪽에서 조금 여유를 찾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제가 느끼기에 기점은 충청권이었어요. 아 충청 선거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 충청권에서는 이제 정청래 진다고 후보 봤지. 쪽에서는 네. 좀 크게 이기는 걸 기대를 했거든요. 크게 이기고 부울경에서 이겨가지고 2연타를 해가지고 기세를 잡아서 쭉 밀어붙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좀 첫 번째 계획이 어그러졌고 김민석 후보 쪽도 사실은 자기들 예측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흐름이 좀 바뀐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 쪽이 좀 우세해 보인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인천은 좀 또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천은 생각보다 좋았다. 네, 아, 인천이 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천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항을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김남준도 송영길 있고. 후보의 또 뭐 인천시장을 그렇죠. 했던 박찬대도 그 이력도 있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송영길 후보 표가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차이도 많이 안 났거든요.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는 거는 최민희 후보가 또 거기서 1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역시 도시 지역에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제 이런 그놈의 얘기를 하고 도시 있는 얘기 거죠. 정말. 아니 근데 뭔가 이제 이거는 뭐 이미지만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도회적이다, 도시적이다 이미지로 소비했을 때 약간 뭔가 매칭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 후보 캐릭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뉴스공장 주시청층과 그 계급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상층 어떤 수도권의 도시권의 뉴스공장 시청층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세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전대판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등판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참전한 거고 오늘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대표적인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 그 순서를 뒤바꾸고 거꾸로 개혁 대상을 모아 개혁 TF를 꾸리고 개혁 프로세스를 지체시키고 보안 수사 여론전이나 시도하면서 좌고우면해온 태세로는
나머지 개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추미애, 김민석의 전사를 아는 분들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이 추미애 후보의 태도, 추미애 지사의 태도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실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게 해주는 것도 추미애 당시 당대표라는 얘기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추미애 그 지사가 지금 빈집털이 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글은 정청래 후보 응원이 아니라요. 정청래 후보가 떨어질 거를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친 김어준계 소위 그리고 아주 강성 지지층 쪽에 대선 주자가 없어요 지금. 좀 김응용 상태입니다. 조국도 가고 청래도 가고 지금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에게 이제 추파를 던지는 거죠. 나를 대선 주자로 밀어라. 나야 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로 가면 네. 사실 김민석 후보도 있고 송영길 후보도 있고 이제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번 내 도모를 해보겠다. 그런 식의 도모 차원인 것이지 특별하게 완벽한 지지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지지인 거예요. 완벽한 지지를 통해서 그런 걸 도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예. 네, 이런 해설인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멀리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깝게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 실제로 심사가 뒤틀린. 아하,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무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양반이 거의 맨 앞줄에서 윤석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징계 때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정치를 검찰 개혁의 프레임으로 보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김민석하고 이런 대화가 둘 사이가 이럴 사이가 아닌데 이러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이런 적이 있었죠. 건너가 꼬문 퇴진 때 그 문제였어요. 네. 그때 천정배, 정동영 그 등 쇄신파들이 추미애하고 해가지고 건너가 보면 퇴진을 외치는 초상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신기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였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김민석이 발언 때 올라가지고 건너가 보면 그거 쪽에 서버린 겁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추미애 의원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허. 거의 쌍욕을 해대면서 야. 김민석한테 대해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서 네. 우리 이거 개혁파들의 이탈을 했잖아요. 단상에 올라갈 땐 지지 발언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찬물을 휙 끼얹고 그때 대세가 뒤집혔거든요. 개혁파들이 그렇군요. 소수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단협까지 이어지면서 찢어진 거지. 찢어지었다가 나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가 보다 했는데 18년 후에 다시 뭉치더라고. 아니 실제로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그 지사가 실제로 김민석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음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입니까? 그때도 추미애 대표가 당내 그때는 586인가 586들하고 심하게 충돌하던 때입니다. 당 대표 할 때. 그렇구나. 네. 예. 예를 들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가셨어요. 6월에. 6월에니까 굉장히 빨리 간 거야. 미국에를. 근데 민주당 의원을 하나 수행시킨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네. 그 나중에 밝혀졌는데 안민석 의원이었어요. 어허. 근데 안민석 의원이 미국 간다는 걸 당대표인 추미애가 모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586들이 직접 의원들한테 정치를 하는 거지. 패싱 당했다. 예. 건너뛰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때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충돌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였어요. 그때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랬다고 추미애. 그래가지고 둘이 또 말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무현 탄핵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해.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항상 추미애 의원은 비주류였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 바깥에 있었던 오히려 김민석한테 더 이 마음은 동질감을 느꼈다? 네. 갔을 수도 있죠. 예.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그 박순봉 그 기자가 보기에는 추미애 그 지사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폭넓게 물어보진 못했고 들어오면서 회사 들어오면서 한 명한테만 좀 물어봤는데 비교적 중립적인 민주당 인사한테 네.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캠프 쪽에 위기감이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청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을 한 가지 들었고 네. 근데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은 그 김민석
후보 캠프는 아닌데 친명계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득표율을 보면 순회 경선에서 보면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 득표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간발의 차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지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랑 이런 정도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건 정청래 후보가 표가 꽤 많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이석현 평론가님 이 분석이랑 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포션이 꽤 크다라고 봤을 때 아, 여기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블루오션이다. 네. 다들 떠났어요 지금. 네,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잘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게다가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파로 쭉 활동을 해왔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을 바꿀 이유도 없는 데다가 자기가 서 있었던 그 위치가 오히려 블루오션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게 근데 아니겠느냐. 정청래 그 후보의 지지 기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노 친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추미애 지사가 별로 좋을 게 없는 사람인데다가 탄핵의 그 그러니까 주역인데. 굉장히 그 그치. 안 좋았던 데다가 탄핵에. 사실 문재인 그 대통령 집권기에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우리 이석현 평론가도 아다시피 아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네. 현대 정치에서는 강호의 도가 떨어진 지 오래고요. 그때 필요한 네. 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추미애 그 지사께서 뭐 검찰 개혁에 꽂혀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거에 그렇게 꽂히실 분이 아니라 그때 표와 정무적 상황에 따라 좋은 판단을 데를 한 것이다.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친한 분이 없네요 늘 추미애 지사님은. 아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그쵸.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님이 국회대장 박순봉 부러워요 경향 TV 해주셨는데 혹시 한국일보 TV에서는 그 나와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아 요청 없었습니다. 아, 그래놓고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 아니. 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아니, 제가 근데 보니까. 이제 네. 다른 회사 유튜브를 나가는 거는 좀 뭐 꺼려하고 아, 있다는 네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요청이 없었던 게 아마도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비싼 그러니까 분이군요.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향 TV를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김동현 기자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네. 요청 오면은 한국일보는 한번 나가긴 나가야 아니 그래 될 거야. 김동현 이 정도로 이제 원하는데 근데 저 기자는 자기 매체 유튜브보다 남의 매체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 왜 또 김도영 기자를 까요 또 아닌 밤중에 휴가가 있는데 아, 그런가? 휴가 중에도 이걸 보는 거죠. 아 아니, 휴가 중에 저 네. 점심도 오늘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진짜로 어디 간게 식사라고 아니야? 먹을 때 예. 야 대단한 친구네요 보니까.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토마토 오네어님은 이석현님의 추미애 분석 100% 공감합니다. 99도 아니고 추는 이번 경기지사를 끝으로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인데 우리 이석현 평론가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결과에 도달하나 봐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거기까지 내다보진 않았고요. 추미애 지사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던진 화두기도 한데 사실 이제 여론 지형을 따질 때 유튜브 지형만 두고 보더라도 사실은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그 후보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그들이 출연하는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동접자 수나 조회수 상당히 많고 세력이 정말로 강력한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지금 진행된 양태들을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다중들 같은 경우에 또 김민석 후보 편에 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 원인, 괴리, 그 차이 간극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이 소위 그 친석이 아니라 딴지 친 김어준 쪽 네. 분들이 우리 추미애 후보님처럼 적을 많이 만들어왔어요. 아 적을 너무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집권한 지금 민주당내의 분들입니다. 민주당내에서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강고한 우상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들, 촉법들 이렇게 저희를 분류하시긴 하지만 막상 저희도 노선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네. 그죠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이념적, 네. 어떤 관성적 민주당 내 세력이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생긴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숫자는 되게 파편화돼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이렇게 되게 아래로 보시긴 하지만 많은 언론사들에도 네. 분포돼 있고 그렇게 섬처럼 있던 어떤 연합군들이 이번에 힘을 합친
어셈블이 된 거죠. 어셈블이 된 것이다. 어벤져스 어셈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떠받들어 오고 견인했던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지지자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지지자들만 가지고 승부를 했을 때 실제로 선거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불길한 예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20년 전에 강준만 현상으로 그 명명을 한번 하셨죠. 네. 예, 그때도 호남의 지지층의 염원을 노무현이 배신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뭐 저 대연정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섰다. 네. 이게 이제 그 비판의 요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권해서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 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어를 보면 그때 강준만 떠오른다는 거의 말씀을 해주신 비슷한 거고. 네. 심지어 표현도 똑같아요. 근데 강준만은 노무현한테 저 얄팍한 마키아벨리즘의 일관이라 그랬고 그때도 마키아가 이번에 있구나. 유시민 작가는 마키아벨리즘적 통치의 부활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왜 변화는 마키아벨리즘인가? 원래 좋은 뜻이거든. 그치. 아니, 원래 그러니까요. 마키아벨리즘은 현대 정치에서 좋은 뜻으로 통하죠. 좋은 뜻이고 근데 인간의 문제를 질문했던 매우 그 저 시대사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진보 진영이 꼭 저기 대통령을 비판할 때 마키아벨리즘이라는데 이것처럼 오용되는 단어도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또 패턴도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을 유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시민, 김어준 등 이제 코어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다 숙성이 되고 완성이 됐는가? 네. 이제는 변화할 땐가? 좀 이런 차원에서 이걸 봐줬으면 좋겠다. 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저 정청래 그 후보 뉴스공장 나온 걸 보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얘기 듣다 보면 빛의 혁명 혼자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긴 그렇게 넋두리 하는 자리 아닙니다. 빛의 혁명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욕하냐. 이게 어떻게 넋두리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언어입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여러 사람 희생됐습니다. 그런 어떤 무명의 헌신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게 나는 빛의 혁명 정신이라고 네. 본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혁명은 도둑질 맞는 거고 탈색이 되기 때문에 난 그게 두렵다. 그건 혁명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주신 건데 실제로 기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청래 후보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기득권화해서 이제 표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본 정청래 후보에 대한 평가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은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식사 자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비교적 최근에 당대표 때 만났을 때는 그 박수현 의원하고 그러니까 같이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네. 수석 대변인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온다고 약속이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불러가지고 잠깐 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잠깐 왔다 정도. 갔구나. 예, 네. 와서 뭐 20-30분 얘기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좀 접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 전략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레거시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게 이제 정청래 후보다. 네. 네. 이제 그쪽 성향이라고 보시면 좀 상당히 이해가 완곡하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정청래 후보 주변에 뭐 전략을 짜고 홍보를 하고 이런 의원들은 전화는 잘 받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의원들 성향 따라 다른데 그런 의원들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 미디어 접촉은
그 캠프나 아니면 그쪽 성향 전반이라기보다는 개인 성향이 저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담당하는 의원의 성향. 이게 왜냐하면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성향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기자들 만나는 게 좀 편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개인적 관계도 좀 그쵸.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이제 보도들 보면은 저도 뭐 가끔 전해드리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볼 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좀 아쉬워하는 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대빵.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보도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회피하고 그런 의원들이 좀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처럼 아니 돼서 한 결과적으로 칸 더 물어보면은 실제로 우리 다 노출된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니까 그 세 분 대표 후보 캠프에서 실제로 좌장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김민석 후보 쪽은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뭐 말씀해 들면은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예.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보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네.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청래 후보 쪽은 그 소위 말하는 기존의 그 최고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명 들어가 있었던 그 명단도 있었잖아요. 텔레그램 방에 몇 그렇지. 명 들어가 있었다. 네. 그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청래 의원 쪽이 훨씬 적기 때문에 뭐 그 나머지 이제 오히려 김민석 후보 쪽 의원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친명계 쪽에서 이렇게 기자들 접촉 가능한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넓다 이런 말을 좀 해준 건데 이런 뭐 기자들과의 접촉점에 대해서 이석근 평론가 어떤 생각 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긴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더 언론에 적대적인 건 맞습니다. 재래식이라고 해버리는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근데 요즘도 김용민 PD님 같은 경우도 자기는 이제 재래식 언론에 절대 안 부르고 우리 같이 가야 될 대상으로 막 이렇게 플래식으로 한 거 아니죠? 혹시? 그렇죠. 아니 더 안 좋게 그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마음을 열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국힘 쪽 보수 쪽은 언론을 이제 구슬려야 될 대상으로 일단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종의 협업이죠. 근데 되게 민주당 쪽은 경계하고 적대해야 될 대상처럼 된 지가 최근 한 10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다. 시간이.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운 거는 민주당 출입 기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적대를 한다는 거. 심지어 진보 성향 언론 기자인데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의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뭐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양당을 다 출입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구도가 많이 깨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전 구도랑 좀 다른데 맞아, 요즘에는 맞아. 국민의힘도 조중동이랑 관계가 안 좋고 맞아, 안 단건파는 뭐 좋잖아요. 이런데 네. 어쨌든 조금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의힘은 조선일보가 굉장히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인사 기사 같은 거 그러니까 나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네. 조선일보에서 좀 독점적으로 보도가 가능하고 그런 관계라고 치면 그럼 반대로 쭉 뒤집어 가지고 민주당에는 그럼 그런 기성 언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MBC나 뭐 JTBC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전 버전으로 보자면 이제 뉴스공장 같은 데가 그 대칭점에 있다라고 봐야 맞아요.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기성 언론에 대한 입장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맞아요. 네. 토마토 오네어님이 겸공 매불쇼는 구독층이 100% 겹칩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하나의 이념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석현 평론가의 말에 편을 들었어요. 거저 뭐 어디? 아까 보니까 이석현 평론가 그 어셈블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는 표현 중에는 그쵸. 그 사람들 똘똘 뭉쳐 있지만 우린 다중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이렇게 좀 토마토 오네어님이 그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 중도 실용의 길이죠.